이번 시간은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시작 단추를 눌러서 설정에 가시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 가시면 고급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 보기나 연결 설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네트워크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무선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와이파이로 잡혀서 IT밸리라고 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잡고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단추를 눌러서 시스템의 제어판의 네트워크 공유 센터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어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댑터 설정 및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더넷이냐 와이파이냐. 이더넷은 랜 카드를 통한 거고요. 와이파이는 무선 랜 카드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고급 공유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또는 공용 폴더를 공유하고 끌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본 네트워크 정보 보기 및 연결 설정 영역에 활성 네트워크 보기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프로필, 개인 네트워크인지 공용 네트워크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트워크의 프로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IT밸리라고 하는 개인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액세스 형식은 와이파이로 해서 이와 같이 지금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보면 이 부분은 광대역이나 전화 접속 또는 VPN을 통해서 설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인터넷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연결에는 광대역 또는 전화 접속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새 네트워크 설정은 새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을 설정할 수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에 수동으로 연결할 때 숨겨진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무선 프로필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사의 연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전화 접속 또는 VPN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VPN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상 사설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 사설망, 사설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이라고 사설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 사설망은 실제 IP 주소를 숨겨주고 인터넷을 연결할 때 암호화하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VPN에 대한 용어 설명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네트워크의 문제 진단 및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사를 실행해서 문제를 찾고 진단하여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건데요.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세 가지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클라이언트다라는 얘기죠. 컴퓨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등을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통신 규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가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 규약, 규칙, 룰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뭐가 대표적인 게 TCP/IP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TCP/I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작 눌러서 설정,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가시면 상태에서 고급 네트워크 설정 영역에 어댑터 옵션 변경을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더넷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면 거기에서 나온다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이 있죠.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넷 속성에서 대화 상자를 클릭해서 보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검색 상자에서 CMD를 입력하거나 또는 엔터를 누르면 명령어가 바로 프롬프트 창이 열리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명령을 하는 건데요. 핑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컴퓨터까지 갔다 오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루프백 주소를 이용하지만 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127.0.0.1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루프백 주소다라고 하는 거 용어니까 아마 문제 풀 때 이런 용어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핑이라고 명령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소를 써줘도 되고요. 명령을 쓸 때는 예를 들면 뭐 123.251.1.23 이러한 주소를 IP 주소를 써줘도 되고요. 또는 www.영진.com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핑 쓰고 IP 주소를 쓰거나 핑 쓰고 도메인 네임을 써도 되겠죠. 영진.com 이렇게 쓰게 되면 네트워크의 신호가 영진닷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오면 인터넷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다가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화벽이 있으면 이렇게 나갈 때는 잘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방화벽 때문에 못 들어오겠죠. 이럴 때는 방화벽이 있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핑거. 이 핑거는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핑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SLOOKUP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NSLOOKUP은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DNS가 갖고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요. DNS 서버의 도메인 IP 주소에 질의를 해서 DNS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응답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유저는 현재 컴퓨터의 현재 그룹과 전체 사용자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트레이서트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는 지정된 외부의 컴퓨터에 패킷을 보내고 해당 패킷이 돌아오는지를 검사하고 접속하는 경로를 알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해당 어떻게 해서 인터넷이 접속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목적지 IP 주소까지 어떠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거쳐왔는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 정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해서 트레이서트 IP 주소로 입력해서 경로를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를 추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트워크를 진단하기도 하면서 경로를 추적하는 그러한 명령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pconfi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ipconfig는 뭐냐면 현재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DNS 서버,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ipconfig/all 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주소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은 정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ipconfig
하고서 엔터를 쳐도 되고요. IP config 한 칸 띄우고 슬래시 all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 내 컴퓨터에 자세한 네트워크의 설정 사항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맥 어드레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NSLOOKUP이나 TRACECERT나 그다음에 IP config 이런 명령어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루프백 주소 아까 뭐라고 했죠? 127.0.0.1이라고 하는 주소였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입출력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할당된 인터넷 주소를 뜻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루프백 주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네트워크 명령어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허브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장치로서 회선이 모이는 장치예요.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기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공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기에 여러 개의 인터넷 선들을 연결을 해서 각 컴퓨터를 연결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전산실 같은 데 보면 거기에는 다 허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라우터라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랜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정보를 포함된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경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걸 바로 라우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기기로 네트워크 간을 연결을 해서 패킷이 수신처에 전달될 때까지 길을 안내하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이 패킷들이 잘 송수신 되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터라고 있는데 리피터는 말 그대로 일정한 거리가 지나가면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되겠죠? 출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소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다시 출력을 다시 증폭해 줘야겠죠. 그래서 재생산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필요한 기기를 리피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증폭을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어떻게 돼요? 리피터들이 쭉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네트워크의 신호들이 안정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을 연결해주는 장치, 요 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은 뭐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가 게이트웨이. 그리고 아까 라우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적의 경로 설정, 패킷을 송수신을 주고받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랜과 동종 또는 이기종 간의 외부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이거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상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속 연결해주는 기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브릿지는 서로 유사한 프로토콜이나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기기.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같은 것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이기종 간에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지만 브릿지는 서로 같은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연결하고자 할 때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하고자 할 때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에서 이어주는 접속 장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릿지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요. 우리가 랜카드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기기.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 어댑터라고도 하고요. 이더넷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어댑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의 장비라든가 네트워크의 명령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시험 보기 전에 딱 보고 들어가도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